네, 경기 광명갑 이모경 의원입니다. 네. 장관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가 국정 과제입니까? 뭐 홍보라기보다는 그 전체에 그러니까 대한 국정 과제는 네, 아니죠? 네. 네네.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지출한 내역이 정부 광고와 간행물 발간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10몇억 되죠? 18억? 네, 그렇습니다. 18억 8,320만 원을 지금 넘었습니다. 네. 화면에 좀 나오는데 유튜브 KTX 지하철 등 정부 광고에 17억 9,420만 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16만 500부를 인쇄 배포하는데 8,9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네. 같은 기간 후쿠시마 관련 홍보 콘텐츠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정부 광고를 했다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만들면서 다른 나라 쓰레기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그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IAEA 발표나 또는 그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근거로 사실 이 국민 건강 하시고 싶은 안전 말씀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게 계속 질의를 좀 우선이라고 이어갈게요. 생각해서 네. 이런 일들을 하니까 문체부가 최근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부라고 부처명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언론을 통해서 좀 봤을 겁니다. 장관님, 일본은 30년에 걸쳐 오염수 방류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문체부는 30년 동안 계속해서 오염수 안전 홍보 예산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뭐 그건 그렇지는 아니겠죠?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 다시 해주십시오. 네네. 비유럽권 최초로 대한민국 강릉 평창에서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홍보비는 2년여 동안 9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회가 개최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문체부는 윤 대통령의 나팔수 역할을 제발 좀 멈추시고 본연의 역할을 저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발생할까봐 저는 진짜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막 부임하셨으니까 장관님께서 경험도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얼마 전 가수 김유나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비판했고 장관님께서도 발언을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네, 왜 네. 신중해야 됩니까, 김유나 씨가? 그 문제는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인 뭐 영향력이 큰 뭐 이렇게 전 개인으로 대답하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그렇죠. 텐데요. 공인으로 바라본 거죠. 전체의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네. 한 겁니다. 그럼 PT 한번 보시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정부를 향해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며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럼 이 말도 선동이고 괴담이 되겠네요. 지금 그리고 또 화면 봐주시면 일본의 정치인과 전문가들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수 김유나 씨와 종교계, 일본 정치인과 원자력 전문가들의 말이 괴담이 맞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우려하고 또 다음 화면 네, 보고 네, 말씀하시죠. 네. 2020년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제주도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삼중수소 등 남아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 등등. 조용 그 당시 원내대표였죠.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 김기현 대표 발언 괴담 맞죠? 앞에서 지금 계속 해왔던 말들을 통합한다라면 이분들의 말씀도 괴담, 거짓, 선동 맞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공인이라서 김윤아 씨는 공인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원희룡 장관부터 시작해서 다 말을 조심하셨어야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이게 여야가 아무리 정권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뻔뻔한 극지를 보여줘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가 가짜뉴스 잡겠다고 최근에 가짜뉴스 TF의 후쿠시마 오염수 자문단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예, 일본 현지의 목소리도 괴담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가짜뉴스 TF팀을 저는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문체부가 가짜뉴스 TF뿐만 아니라 언론진흥재단의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급조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신고센터의 접수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43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1426건이 신청받았습니다. 언론중재위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왜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접수해도 결국 언론중재위로 방통위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지금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건데 왜 신고센터가 필요한 것일까요? 보여주기식?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형적인 행정력,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요? 글쎄요, 그 언론재단 그 우리 가짜뉴스 TF는 기본적으로 그 가짜뉴스를 없애는데 우선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물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 피해자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착지는 거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가짜뉴스 TF팀이 작동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으로 가서 돌고 돌아서 제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도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쪽으로 완전하게 더 저희가 밀어줘야죠. 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제 그걸 심의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모든 것을 그 절차를 네, 그쪽에서 받게 하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최근에 장관님 문체부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고 김건희 여사가 싫다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근에 최상병 사건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기사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재판에서도 못 밝혔습니다. 사법부도 못 밝히는 내용을 가짜뉴스 TF는 밝힐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를 규정해놓고 사전 전모를 추적 분석하겠다는 문체부의 태도는 검찰이 하는 짓을 흉내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장관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방통위와 문체부가 수사로 전에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속도전을 하는 것을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 두 번째 다시 재임하셨으니까 인생을 제대로 챙겨주시고 장관님께서는 문체부 수장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문체부가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해주시고 제대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함께 진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네, 우리 이모경 의원님 말씀 뭐 잘 제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 걱정과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실은 뭐 문체부 입장에서 무슨 대통령의 싫어하면 가짜 뉴스라 이런 경우에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쩐 뭐 여론이 더 많이 아마 형성이 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TF 설치했다는 것이 무슨 어떤 뭘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되게 신고받고 그것을 어떤 구제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이고 또 그게 정말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언론중재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뭐 저희가 다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그런 의미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가짜뉴스 배당이 도대체 무엇인가? 김유나 씨가 말한 것은 김기현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게요. 예. 이라는 것은 누가 도대체 공인입니까? 네, 그게 또 다 같은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대표하면 장관들한테 의원들은 괜찮고 가수 아니 그렇지 않죠. 그건 뭐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히 저 동계 준비하는 경우는 의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 아주 꼼꼼하게 사고 잼버리가 재현되지 않도록 할 거니까 그건 홍보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내일이 D-100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는 시작될 거고요. 대개 IOC에서 이 청소년, 유소년 올림픽 경우에는 가능하면 경비를 들이지 않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우고 있는 부분도 IOC에서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뭐 하여간 나머지 정리해 주세요. 또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수고했습니다.